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10분 역사의 주제는 동아시아 갈등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다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서로 아웅다웅 지내며 엉켜온 동아시아의 삼국 한, 중, 일은 그러한 역사의 여파로 현재 역사 및 영토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보면 옆 나라랑 사이 좋은 나라가 있기나 하나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의 갈등도 원래 그런 거지 하고 그러니 넘기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현재 동아시아 3국이 어떤 역사적 분쟁을 겪고 있고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이 세계적인 경제 대국임에는 분명하지만 1980년대부터 미국의 견제 고령화 이런 원인 등으로 일본의 경제 성장은 점점 둔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10년이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경제 불황 속에서 위대한 일본, 자랑스러운 일본을 외치는 우파들이 성장하였고, 이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운 역사를 이른바 자학사관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일본이 걸어온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포장,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진 일본의 단체 중에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쓰는 모임이 있었고, 이들은 후소샤라는 출판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른바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출판합니다. 이 교과서에서는 독도 문제에 대해 독도, 그들의 용어로는 다케시마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라며 역사와 영토에 대한 왜곡을 싣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그 전쟁 범죄를 미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교과서의 서술 일부를 가져오면 이 일본의 서전의 승리는 동남아시아나 인도 사람들, 나아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까지 독립의 꿈과 용기를 북돋워 주었다. 일본의 전쟁 목적은 자존자위, 자기가 스스로 지키는 것, 그리고 아시아를 구미에 유럽과 미국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즉, 자신들의 침략 전쟁은 식민 지배를 받는 아시아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문제가 되는 서술이 한두 개가 아닐 정도로 이 책은 말 그대로 불쏘시개급 서적이었습니다. 또한 잊을만 하면은 이제 뉴스에 나오는 게 바로 야스쿠니 신사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신사인데, 이 신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바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 중에 지도자급 가장 악질들인 A급 전범들이 합사, 모셔져 있는 신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신사에 일본 정부의 대표인 총리나 국민들의 대표라고 부를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참배를 하면서 주변국들로 하여금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헌법인 일본국 헌법을 제정하면서 군대 보유 및 전쟁 선포권을 영원히 포기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일본은 이 헌법의 내용들을 개정해서 군대를 다시 보유하고 전쟁 선포권을 부활시키려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평양 전쟁과 그 참상을 기억하는 여러 나라들에게 그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가 부활한다라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면서 주변국들의 큰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전쟁 시기 구일본 제국의 해군 항공모함 카가는 미드웨이에서 격침당했는데, 2017년 일본 해상자위대의 신형 이즈모급 헬기 모함이 취역하면서 카가라는 한 명을 똑같이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 우려는, 일본 제국주의가 부활한다는 우려는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격침된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린 일본 제국주의의 군함이 2017년에 부활하다. 뭔가 좀 낌새가 쎄하죠. 독도 영유권 문제도 항상 잊을만 하면 나와서 뒷목 잡게 만드는 갈등 주제입니다.
2005년 일본의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식을 여는 등 현재까지도 이 갈등 주제는 전혀 풀리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 위안부 등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이러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계속 사죄와 배상 문제는 박정희 정부 시기 맺어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입장을 매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합의점을 전혀 찾지 못하고 서로 할 말만 그냥 계속하는 평행선을 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한국과 중국 간의 대표적인 역사 갈등,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 문제는 중국 내부의 불안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소수민족들은 중국 전 인구의 8%가량밖에 되지 않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영토는 중국 국경 지역의 방대한 땅들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만일 이 소수민족들이 우리는 너네 한족하고 달라. 우리는 중국 말고 우리끼리 나라 만들 거야. 그러면서 독립하게 되면 중국의 입장에선 큰 영토의 상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중국은 소수민족들과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역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하고 봐라. 니네 예전부터 중국이었어 라고 할 근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바로 공정입니다. 이러한 각 방면의 역사 공정들 중 우리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동북 삼성, 요령, 길림, 흑룡강을 대상으로 한 동북공정입니다. 이 지역에 걸쳐 존재했던 국가들인 부여,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작업으로서 이에 맞서 한국은 동북아 역사재단을 출범시켜 동북공정에 맞설 역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시민들이나 학생들 중심으로 동북공정에 대항하는 다양한 움직임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본, 중국과 벌이고 있는 갈등들을 살펴봤습니다. 첫 보기에도 야, 이게 해결이 될까 싶을 만큼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새천년, 2000년에 일본 도쿄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전 세계의 전문가, 학자, 시민들이 모여서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을 열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 천황 등 일본 정부 및 군 책임자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민간 법정이라서 강제적으로 끌고 나가고 이런 조치는 할 수 없었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국제적인 주목도를 증진시키려고 노력했던 한편 국제사회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한중일 3국의 학자, 교사, 시민들이 모여서 동아시아 공존을 위한 한중일 공동 역사 교재를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를 여는 역사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동아시아사 과목을 개설하여 미래 세대의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근데 이해가 많이 증진되었는지 만점 아니면 1등급이 거의 나오지 않는 지옥의 과목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동북아 역사재단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역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공동 역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을 조율하려 노력 중입니다. 중국과 일본 간에도 이러한 정부 차원의 공동 연구가 진행되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여기서 끝! 안녕!